개인 금융 소개, 재정적 자유로 가는 길. 이 말을 듣고 있다는 건 여러분이 자신의 재정을 관리하고 더욱 안전한 재정적 미래를 향한 중요한 한 걸음을 내딛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돈에 대한 이야기는 복잡하거나 전문가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올바른 지식만 있다면 누구나 재정을 관리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금융교육은 숫자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돈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이해하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부채를 피하는 것부터 최고의 저축 전략을 배우는 것까지 당신이 내리는 모든 결정은 당신을 보다 안정적이고 번영된 재정 생활로 이끌어 줄 수 있습니다. 이 오디오북은 이러한 과정을 안내하고 자신감을 가지고 돈을 관리할 수 있도록 실용적인 도구와 효과적인 조언을 제공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에피소드를 통해 우리는 단기 및 장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튼튼한 예산을 세우고 부채를 줄이고 현명하게 저축하는 방법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투자의 기본 원칙을 알아서 잘 확립된 전략으로 부를 늘릴 수 있습니다. 또한 귀하와 가족의 미래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은퇴 계획도 수립하겠습니다. 각 장은 개인 금융의 핵심 측면을 다루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기본 사항에서 시작하여 점차 더 구체적인 전략으로 이동합니다. 앞으로 나아가면서 여러분이 배운 것을 실제 재정에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와 실제 연습 문제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각 장은 이전 장을 기반으로 구성되어 점진적이고 완전한 학습이 가능하므로 순서대로 듣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제안할 연습 문제는 간단한 활동이 아니라 여러분이 배운 것을 실천하고 그 개념을 일상생활에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고안된 도구입니다. 이 오디오북은 여러분의 현재 재정 상황을 개선하는 데 그치지 않고 돈과의 관계를 변화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재정은 장애물이 아니라 올바르게 관리하는 법을 배우면 원하는 안정과 경제적 자유를 얻는 데 도움이 되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그러니 헌신과 희생정신으로 함께 이 여정을 시작해 봅시다. 당신의 재정적 미래를 결정하는 것은 당신의 손에 달려 있으며 당신이 취하는 모든 행동은 당신을 목표에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할 것입니다. 시작해 볼까요? 한 장 개인 금융의 기본 2장에서는 개인 금융의 기본을 살펴보고 금융 지식을 쌓을 수 있는 튼튼한 기초를 제공해 드립니다. 건전한 결정을 내리고 자신감을 가지고 돈을 관리하려면 기본 사항을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개인 재정이라. 개인 금융은 일정 기간에 걸쳐 소득, 지출, 저축 및 투자를 관리하는 것입니다. 재정적인 목표를 달성하고 경제적 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돈을 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개인 재정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개인이나 가족이 돈을 관리하고 저축하고 투자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정의 및 기본 개념 개인 금융은 다음을 포함한 다양한 영역을 포괄합니다. 1. 이소득, 급여, 보너스, 이자, 임대료 또는 다른 수입원을 통해 받는 모든 돈입니다. 2. 일비용, 음식, 주거, 공공서비스 등 필수품과 오락, 여행 등 원하는 것을 포함하여 지출하는 모든 돈입니다. 3. 저축, 비상사태, 특정 목표 또는 투자 등을 위해 미래를 위해 저축하는 소득의 일부입니다. 4. 투자, 주식, 채권, 부동산 등 시간이 지남에 따라 수입을 창출하거나 가치가 증가할 수 있는 자산을 구매하는 데 자금을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5. 부채, 학자금 대출, 주택담보대출, 신용카드 등 다른 사람에게 빚진 돈, 아래에서 각 개념을 짧은 이야기를 통해 설명하여 더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옛적에 어떤 작은 마을에 마리아라는 어린 소녀가 살았습니다. 마리아는 열심히 일하고 꿈이 많은 사람이었지만 돈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는 항상 압도당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자신의 재정을 관리할 때가 되었다고 결심하고 돈이 자신의 삶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더 잘 이해하기 위한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소득이 무엇인지 이해하셨죠? 마리아는 마을 학교에서 교사로 일했고 월급을 받았습니다.
그 외에도 그녀는 개인 피아노 레슨을 했고, 어렸을 때 개설한 저축 계좌의 이자로 소액의 추가 수입을 얻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가 그에게 작은 부지를 주었는데, 그는 그것을 임대해 다른 수입원을 얻었습니다. 소득 수업. 마리아는 수입이란 받는 모든 돈을 의미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게다가 다양한 수입원을 갖게 되면서 마리아는 안정감과 유연성을 더 많이 얻을 수 있었습니다. 둘째, 그는 지출 한도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돈이 사소한 것들에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지출을 살펴보니 아파트 임대료, 공과금, 식비 등 고정 비용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또한 외식, 옷 구입, 여행에 꽤 많은 돈을 쓴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출에 대한 교훈. 비용이란 의무나 부주의로 인해 우리 곁을 떠나는 모든 돈을 말합니다. 그것은 필요품, 음식, 주택, 서비스와 욕구, 오락, 여행으로 구분됩니다. 마리아는 욕망이나 순간적인 기분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이를 더 지적인 방식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셋째, 그는 자신의 돈을 보호하기 위해 저축을 실행했습니다. 마리아는 미래를 위해 수입의 일부를 저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는 매달 급여의 일정 비율을 따로 모아 비상금을 위해 저축계좌에 저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언젠가 꼭 가보고 싶었던 해변 휴가를 위해 저축하기 위해 두 번째 계좌도 개설했습니다. 저축에 대한 교훈. 저축은 소득 중에서 당신이 지키고 충실히 지키는 부분입니다. 마리아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비상금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과 휴가와 같은 구체적인 목표를 위해 저축할 수도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부는 저축만으로 쌓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마리아는 돈을 늘리려면 새로운 요소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넷째, 그는 저축의 수익을 높이기 위해 투자 전략을 적용했습니다. 마리아의 친구가 그녀에게 돈을 투자해서 키우는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호기심이 생긴 마리아는 조사를 시작했고 성장하고 있는 지역 회사의 주식을 매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또한 정부 채권을 매수했고 작은 땅을 구입하여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도 고려했습니다. 투자 수업. 투자는 여행, 숙박, 공부 등에 관계없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수입을 창출하거나 가치가 증가할 수 있는 자산을 취득하는 데 돈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돈을 투자하면 장기적으로 자산을 늘릴 수 있고 직원으로서의 의무도 줄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섯째, 그녀는 마침내 자신의 인생 전체가 빚에 잠겨 있었음을 깨닫고 이에 한계를 두기로 결심했습니다. 마리아는 빚이 있었습니다. 학자금 대출을 받아 학업을 마쳤고 신용카드 잔액도 있었는데 이 잔액은 온라인 쇼핑에 사용했습니다. 그는 가능한 한 빨리 빚을 갚기 위한 계획을 세우기로 결심했고 먼저 이자가 가장 높은 빚부터 갚기로 했습니다. 게다가 그는 부채는 주머니에 돈을 넣어주는 자산을 얻는 데 사용되고 모든 돈을 소모하는 부채는 아니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부채의 교훈. 부채는 학자금 대출, 주택담보대출, 신용카드 등 다른 사람에게 갚아야 하는 돈을 말합니다. 마리아는 빚을 신중하게 관리하고 최소한도 금액보다 더 많이 갚는 것이 중요함을 깨달았고 그렇게 하면 이자가 줄어들고 더 빨리 빚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일이 끝나고 나서 마리아는 돈을 더 잘 관리하는 법을 배웠을 뿐만 아니라 재정 생활을 더 안정적이고 스스로 통제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는 수입, 지출, 저축, 투자, 부채가 재정 퍼즐의 핵심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 마리아는 여행을 하고 편안하게 사는 꿈을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탄탄한 재정적 미래도 구축했습니다. 마리아의 이야기는 지식과 계획을 통해 우리 모두가 재정을 관리하고 더욱 평화롭고 번영된 삶을 살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좋은 재정 계획을 세우면 가능합니다. 금융 계획은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개발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과정입니다. 적절한 계획 없이는 재정에 대한 통제력을 잃고 과도한 부채나 저축 부족과 같은 문제에 직면하기 쉽습니다. 아래에서는 좋은 금융계획의 4가지 이점을 설명하겠습니다. 1. 통제력을 얻게 됩니다. 이를 통해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통제할 수 있습니다. 2. 명확한 목표를 통합할 수 있습니다. 계획을 세우면 주택 구매, 꿈의 여행, 은퇴를 위한 저축 등 재정적 목표를 정의하고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3. 안정감과 보안을 제공합니다. 좋은 계획은 예상치 못한 사건과 비상 상황에 대비하고 재정적 여유를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4. 재정적으로 승리하는 사고방식을 갖게 해줍니다. 장기적인 성공을 위해서는 올바른 재정적 사고방식이 중요합니다. 여기에는 자금 관리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지속적으로 학습하고 개선하려는 의지를 갖는 것이 포함됩니다. 재정적 성장에 대한 사고방식을 어떻게 개발할 수 있나요? 개인 재정 관리에서 성공하려면 재정적 성장 사고방식을 갖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끊임없이 학습하고 개선하고 규율을 유지하며 장기적인 목표에 집중하려는 의지를 바탕으로 합니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사고방식을 개발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하고도 일관된 가이드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 단계. 평생교육. 금융교육은 끝없는 여정입니다. 금융 개념에 대한 최신 정보를 얻고 지속적으로 학습하려는 노력이 필수적입니다. 여기에는 책을 읽고, 세미나에 참석하고, 온라인 과정을 수강하고, 개인 금융을 전문으로 하는 블로그와 팟캐스트를 구독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다음과 같은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1. 새로운 전략으로 자신을 업데이트합니다. 금융은 역동적이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발전합니다. 새로운 전략과 도구가 끊임없이 등장하고 최신 정보를 파악하면 이를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2. 의사결정을 개선하세요. 재정에 대해 많이 알수록 돈에 대한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정보가 더 많아집니다. 3. 자신을 강화하세요. 재정 지식은 당신에게 돈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자신감과 힘을 줍니다. 두 번째 단계. 회복력. 우리 모두는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재정적 실수를 저지른다. 중요한 것은 실수로부터 배우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개선하는 것입니다. 재정적 회복력에는 일수용이 포함됩니다. 자신을 너무 비난하지 말고 자신의 재정적 실수를 인정하고 받아들이세요. 우리는 모두 학습 과정에 있습니다. 이 분석과 반성.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왜 그런지 분석하세요. 자신이 내린 결정을 되돌아보고 다음에 어떻게 더 잘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세요. 3. 조정 및 개선 배운 교훈을 바탕으로 재정 전략을 조정하고 앞으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세요. 세 번째 단계. 재정적 성공을 위해서는 장기적인 비전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미래의 재정 목표에 집중하고 그 목표를 방해할 수 있는 충동적인 결정을 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장기적인 비전에는 인내와 끈기가 필요합니다. 재정적 목표를 달성하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인식하세요. 재정적 성공을 향한 길에서 인내심을 갖고 끈기 있게 노력하세요. 규율을 당신의 가장 좋은 동맹으로 삼으세요. 건강한 재정 습관을 유지하려면 규율이 필수적입니다. 일관된 저축과 투자 습관을 갖는 것은 장기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올바른 재정 관리를 위해서는 다음 3가지가 필요합니다. 1. 일상을 정하세요. 매주 계획을 검토하고 매달 수입의 일부를 저축하고 정기적으로 투자하는 등 재정 습관을 만드세요. 2. 자동화.
의지에 의존하지 않고도 꾸준히 저축과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자동화하세요. 3. 헌신. 충동적인 지출의 유혹에 직면하더라도 재정적인 목표를 향해 헌신하세요. 마지막 네 번째 단계는 돈에 대한 제한적인 믿음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에 대해 부정적이거나 제한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믿음이 재정적 성공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은 어린 시절부터 심어질 수도 있고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 습득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믿음을 극복하는 것은 재정적 성장에 대한 사고방식을 개발하는 데 중요합니다. 제한적 신념을 극복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그 신념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돈에 대한 당신의 생각과 태도를 되돌아보세요. 일반적인 제한적 신념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1. 돈은 모든 악의 근원입니다. 이런 믿음은 당신이 돈을 부정적으로 보게 만들고 재정 상황을 개선할 방법을 찾는 것을 방해합니다. 이 은하는 돈을 다루는 데 능숙하지 않다. 자신에게 재정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면 배우고 향상하는 데 방해가 됩니다. 3. 은하는 결코 돈이 충분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부족주의적 사고방식은 의욕 저하와 체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제한적인 신념을 파악한 후 다음 단계는 신념을 재구성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이고 힘이 되는 믿음으로 바꾸세요. 예를 들어, 돈은 좋은 도구입니다. 돈을 당신의 삶과 다른 사람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도구로 보세요. 나는 돈을 관리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 재정관리 기술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학습하고 향상될 수 있는 기술이라는 점을 인식하세요.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는 많습니다. 풍요로운 사고방식을 취하고 재정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있다고 믿으세요. 하브 에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재정 청사진은 돈에 대한 당신의 생각, 감정, 행동의 조합으로 구성됩니다. 그러면 당신의 돈 패턴은 어떻게 형성되었나요? 매우 간단하죠. 여러분의 재정 청사진은 주로 여러분이 과거에 받은 정보나 프로그래밍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여러분이 아직 아주 어렸을 때의 어린 시절에 얻은 정보나 프로그래밍이 그 내용입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다양한 출처에서 돈에 대한 정보를 흡수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 가족은 우리의 재정적 신념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돈은 나무에서 자라지 않는다. 부자들만 더 부자가 된다는 등 부모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우리의 마음속에 각인되어 우리가 성인이 되어서도 가지고 가는 사고 패턴을 형성합니다. 돈이 귀하고 두려움과 분노의 시선으로 여겨지는 환경에서 자랐다면 우리는 돈이 부족하다는 사고방식을 갖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돈을 현명하게 관리하고 기회를 창출하는 도구로 본다면 우리는 풍요로운 사고방식을 발달시킬 가능성이 더 큽니다. 정규 교육은 돈에 대한 우리의 믿음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학교에서는 실용적인 재정 관리 기술을 가르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해 젊은이들은 재정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도구를 갖추지 못하게 됩니다. 이러한 교육 부족은 재정적 무지를 연구화하고 제한적인 신념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사회와 미디어는 돈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형성합니다. 과도한 소비와 쉬운 빚을 미화하는 미디어 표현은 우리가 해로운 재정 행동을 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비교로 인해 특정 생활 방식을 유지해야 한다는 사회적 압력은 나는 결코 돈이 없을 거야, 나는 돈을 잘 다루지 못해와 같은 부정적인 믿음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재정적 자유를 얻으려면 이런 제한적인 믿음을 극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 우리는 이러한 믿음이 존재하며 그것이 우리의 과거 경험에 의해 조건 지어졌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자기 성찰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돈에 대한 부정적인 믿음을 파악하고 그것이 어디에서 비롯되는지 자문해 보세요. 그것들은 정말 당신의 것입니까? 아니면 환경에 의해 강요된 것입니까? 이러한 믿음을 파악하고 나면 마음을 재프로그래밍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인 확언으로 바꾸세요.
예를 들어, 돈은 모든 악의 근원이라는 것을 깨닫고, 돈은 나의 삶과 다른 사람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도구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 과정은 시간과 연습이 필요하지만 건강한 재정적 사고방식을 개발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평생교육은 또 다른 강력한 도구입니다. 개인 금융, 투자, 자금 관리에 대해 더 많이 알면 여러분을 억압하던 제한적인 믿음에 도전하고 극복할 수 있습니다. 수업을 듣고, 유명 작가의 책을 읽고, 금융 블로그와 팟캐스트를 구독하면 정보에 입각한 재정적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지식과 자신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긍정적인 재정적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은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멘토를 찾고, 지지적인 커뮤니티에 가입하고, 비슷한 길을 가고 있는 다른 사람들과 경험을 공유하세요. 이런 지지적인 환경은 당신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돈에 대한 긍정적인 견해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돈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교육, 가족, 사회에 의해 깊이 결정됩니다. 건강하고 성공적인 재정 생활을 위해서는 이런 제한적인 믿음을 인식하고 극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 성찰, 정신적 재프로그래밍, 지속적인 교육, 그리고 긍정적이고 지지적인 환경을 통해 우리는 돈과의 관계를 변화시키고 재정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2장 예산 및 계획. 이제 개인 금융의 기본을 이해하고 돈에 대한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갖게 되었으니 예산을 작성하고 관리하는 방법을 알아볼 시간입니다. 예산은 수입과 지출을 추적하고 재정적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므로 건강한 재정의 초석입니다. 바빌로니아의 가장 부유한 사람에 따르면 어두운 동굴에서 비치는 빛처럼 예산은 주머니의 구멍을 보여주고 그 구멍을 메우고 정의되고 더 만족스러운 목표에 따라 지출을 통제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합니다. 따라서 예산은 단지 수입과 지출을 기록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돈을 어떻게 쓰고 저축할지에 대한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해주는 과정입니다. 좋은 예산은 재정을 탐색할 수 있는 지도를 제공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개인 예산을 어떻게 작성하나요? 1. 소득을 확인하세요. 급여, 보너스, 임대 수입 등 월별 수입원을 모두 적어보세요. 2. 비용을 파악하세요. 고정비용, 임대료나 주택담보대출, 공과금, 보험, 변동비용, 식비, 교통비, 오락비, 재량비용, 불필요한 구매, 외식비 등 매달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나열해보세요. 3. 지출을 분류하세요. 돈이 어디에 쓰이는지 더 명확하게 파악하려면 지출을 범주별로 그룹화하세요. 4. 조정하고 균형을 맞추세요. 수입과 지출을 비교해보세요. 수입보다 지출이 많다면 지출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세요. 5.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조정하세요. 예산은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매달 수입이나 지출의 변화를 반영해 예산을 검토하고 조정하세요. 이번 달 고정 지출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나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게 목표가 될 것입니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효과적인 방법 4가지를 설명하겠습니다. 1. 쇼핑 목록을 만들어 보세요. 쇼핑을 하기 전에 필요한 것을 나열하고 그것을 꼭 지키세요. 2. 충동 구매를 피하세요. 사고 싶은 게 있다면 정말 필요한지 결정하기 위해 구매하기 전에 24시간을 기다리세요. 3. 대안을 찾아보세요. 외식 대신 집에서 요리하는 등 욕심을 달래는 더 경제적인 방법을 찾으세요. 4. 서비스에 대해 협상하세요. 인터넷, 케이블, 보험 등의 서비스에 대해 더 나은 가격을 협상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외에도 예산을 우리 생활 방식에 맞게 조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따라서 예산을 범위 내로 유지하려면 다음 3가지 전략 중 하나를 채택하세요. 전략 번호 1. 정사각형 종이가 있는 노트북을 사용하세요. 만약 당신이 전통적이고 구체적인 방법을 선호한다면
정사각형의 종이로 된 공책을 사용하는 것이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전략은 직접 글을 쓰는 과정을 좋아하고 재정에 대한 물리적 기록을 보관하는 것을 선호하는 사람들에게 이상적입니다. 이 전략의 장점 1. 단순성과 경제성. 화려하거나 비싼 도구는 필요 없습니다. 노트와 펜만 있으면 되므로 이 전략은 경제적인 옵션입니다. 2. 명확한 시각화. 정사각형 시트를 사용하면 수입과 지출을 체계적이고 명확하게 정리할 수 있어 재정을 더 쉽게 읽고 추적할 수 있습니다. 3. 반성과 연결. 거래 내역을 직접 기록하면 재정 습관을 더 잘 관리하고 지출과 수입을 더 의식적으로 반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전략을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까? 1. 노트북을 수입, 지출, 저축에 대한 섹션으로 나누세요. 2. 매일 모든 거래를 기록하세요. 3. 재정 상황을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 매주 또는 매달 수입과 지출을 검토하고 합산하세요. 전략 번호 2. 휴대폰에서 등록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세요. 현대적이고 휴대성이 뛰어난 솔루션을 찾는 사람이라면 휴대폰에서 예산 앱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금융앱은 직관적이고 사용하기 쉬운 방식으로 설계되었으며 재정을 보다 쉽게 관리할 수 있는 고급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 전략의 장점 1. 휴대성. 여러분은 항상 예산을 가지고 다닐 수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 실시간으로 거래를 기록할 수 있습니다. 2. 상호작용과 교수법. 많은 앱은 예산 책정 과정을 보다 상호작용적이고 교육적으로 만들어주는 차트, 알림, 재정 팁을 제공합니다. 3. 동기화 및 보안. 앱을 사용하면 은행 계좌를 동기화하여 거래 내역을 자동으로 업데이트하기가 쉽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들은 귀하의 금융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보안 조치를 마련해둡니다. 이 전략을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까? 1. 신뢰할 수 있는 예산 앱을 다운로드하세요. 휴대폰 앱스토어에서 예산이라는 단어를 입력하면 귀하의 필요에 맞는 앱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2. 은행 계좌와 신용카드를 연결하세요. 3. 수입과 지출을 분류하여 초기 예산을 설정하세요. 4. 애플리케이션에서 제공하는 도구와 분석을 사용하여 정기적으로 예산을 검토하고 조정하세요. 전략 번호 3. 컴퓨터에서 스프레드시트를 사용하세요. 더욱 세부적이고 체계적인 재무 관리를 위해서는 컴퓨터의 스프레드시트를 사용하는 것이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이 전략은 완벽한 통제력을 원하고 예산을 세부적으로 맞춤 설정할 수 있는 능력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이상적입니다. 이 전략의 장점 1. 완전성과 구조화. 스프레드시트를 이용하면 재정을 더욱 세부적으로 맞춤화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요구사항에 꼭 맞는 차트, 수식, 표를 만들 수 있습니다. 2. 심층 분석. 엑셀이나 구글 시트와 같은 도구를 사용하면 수입과 지출에 대한 심층 분석을 수행하여 추세와 개선 영역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3. 조직 및 접근성. 귀하의 데이터를 명확하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정리하고 스프레드시트를 클라우드에 저장하여 인터넷에 연결된 모든 기기에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 전략을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까? 1. 엑셀이나 구글 시트에서 새 스프레드시트를 엽니다. 이 수입과 지출 범주에 대한 열을 만들고 각 거래에 대한 행을 만듭니다. 3. 수식을 사용하여 수입과 지출을 추가하고 잔액과 백분율을 계산합니다. 4. 스프레드시트를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차트와 그래프를 사용하여 재정 진행 상황을 시각화하세요. 이 프로그램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모른다면 유튜브에서 튜토리얼을 찾아보는 게 좋습니다. 이 플랫폼에는 필수적인 기본사항을 곧바로 익힐 수 있는 수백 개의 무료 리소스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각 전략에는 장점이 있으며 귀하의 선호도와 필요에 따라 귀하에게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노트북의 간편함, 모바일 앱의 휴대성, 스프레드시트의 세부적인 구조 중 무엇을 선택하든 가장 중요한 것은 최신 예산을 유지하고 자신의 재정 습관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전략을 선택하고 오늘부터 재정을 관리해보세요. 3장 부채 관리. 이번 장에서는 개인 재정의 중요한 측면인 부채 관리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부채는 적절히 관리하면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지만 방치하면 엄청난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좋은 부채와 나쁜 부채를 구별하는 법, 이를 없애는 전략, 그리고 부채의 함정에 빠지지 않는 방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아래에서는 불필요한 부채를 피하는데 도움이 되는 사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카를로스는 활기찬 도시에 사는 열정적인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대학을 졸업하고 기술회사에서 좋은 직장을 얻었습니다. 새로운 급여와 독립성에 들뜬 카를로스는 인생을 즐길 때가 되었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는 결과에 대해 별로 생각하지 않고 돈을 쓰기 시작했고 곧 빚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카를로스는 자신의 성공을 반영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원했습니다. 그는 장기 대출을 받아 새 차를 사고 외상으로 아파트에 고급 가구를 마련하고 비싼 레스토랑에 다니며 자주 여행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그는 잔액이 늘어나는 것을 걱정하지 않고 신용카드를 사용해 추가 비용을 충당했습니다. 매달 카를로스는 신용카드에 최소 금액만 냈는데 이자가 빚을 얼마나 늘리는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지출이 늘어날수록 수입은 점점 부족해지는 것 같았다. 어느 날 카를로스는 은행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의 계좌는 마이너스 잔고였고 그는 연체료를 내야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재정을 검토하면서 빚이 통제 불능 상태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학자금 대출, 자동차 대출, 신용카드 대출, 그리고 충동적인 여행을 위해 받은 개인 대출이 있었습니다. 카를로스는 자신의 빚의 무게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채권자로부터의 전화가 잦아졌고 재정적 스트레스가 그녀의 건강과 직장에서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잠을 잘 수 없었고 항상 어떻게 청구서를 갚을지 걱정했습니다. 부채로 인한 스트레스가 카를로스의 개인 생활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항상 걱정이 많고 기분이 나빠서 인간관계가 원활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돈을 쓸 여유가 없어서 친구들과 외출하는 것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업무 성과도 떨어졌고 그의 상사는 그에게 개선이 필요하다고 경고했습니다. 카를로스는 자신이 악순환에 빠졌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빚 하나를 갚으려고 노력할 때마다 또 다른 빚이 더 심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전혀 통제할 수 없고 지금까지 열심히 일해온 모든 것을 잃어버릴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지불이 늦어져 차를 잃을 수 있다는 경고서를 받은 후 카를로스는 급진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살 수 없다는 걸 알았고 자신의 재정을 스스로 관리해야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카를로스는 부채 관리에 대해 연구하기 시작했고 자신의 사고방식과 지출 습관을 바꿔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빚에서 벗어나기 위한 계획을 세웠는데 먼저 자신의 모든 빚을 나열하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빚을 지지 않고 자신의 수입에 맞게 생활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카를로스는 엄격한 예산을 따르기 시작했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대부분의 수입을 빚을 갚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는 부채를 종식시킬 수 있는 전략을 찾던 중 부채를 완전히 없애려면 부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께 설명드릴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카를로스가 당신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장하고 당신이 이 재정 개념을 올바르게 처리하는 방법을 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부채 이해하기 부채를 관리하기 전에 부채가 무엇이고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채는 은행이나 대출기관 등 다른 사람이나 기관에 갚아야 할 돈을 말합니다. 부채에는 여러 유형이 있으며 모두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부채의 종류 좋은 부채 vs 나쁜 부채 좋은 부채는 가치가 오르거나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자산을 취득하는 데 사용되는 부채입니다. 이러한 예로는 학자금 대출과 주택 대출이 있습니다. 부실 채권은 소득을 창출하지 않거나 가치가 증가하지 않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데 사용되는 채권입니다. 예로는 소비자 지출을 위한 신용카드와 개인 대출 등이 있습니다. 부채 비용을 계산하는 방법. 부채 비용은 주로 빌린 돈에 대한 이자로 구성됩니다. 부채의 총 비용을 이해하려면 대출의 이자율과 기간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채 비용을 계산하는 단계 1 이자율을 알아보세요. 부채의 연간 이자율을 확인하세요. 2. 미지급 잔액을 확인하세요. 현재 얼마나 빚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3. 월별 지불액을 계산하세요. 부채 상환 계산기를 사용하여 매달 얼마를 지불해야 하는지 확인하세요. 4. 총 지불액을 합산합니다. 대출 기간의 개월수에 월 상환액을 곱하면 총 부채 비용을 구할 수 있습니다. 부채를 없애기 위한 전략 재정적 자유를 얻으려면 부채를 줄이고 궁극적으로 없애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부채를 효과적으로 갚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전략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눈덩이 방식입니다. 눈덩이 방법은 부채를 갚는 데 인기 있고 효과적인 전략입니다. 이 프로그램의 단순성과 동기부여적인 접근 방식은 빚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많은 사람에게 이상적입니다. 여기서는 간단하고 명확한 방법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눈덩이 방법이란 눈덩이 방식은 이자율에 관계없이 가장 작은 빚부터 시작하여 가장 큰 빚 순으로 갚는 방식입니다. 이 아이디어는 먼저 작은 빚을 갚음으로써 성취감과 더 큰 빚을 갚을 수 있는 동기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눈덩이 방법은 어떻게 작동하나요? 1. 당신의 부채 목록을 작성하세요. 가장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모든 빚을 적어보세요. 각 부채의 총액, 이자율, 최소 월 상환액이 포함됩니다. 이 금액에 따라 부채의 우선순위를 정하세요. 이자율에 관계없이 잔액이 가장 작은 것부터 가장 큰 것 순으로 부채를 정리하세요. 3. 모든 부채에 대해 최소한만 지불하세요. 연체료를 피하고 좋은 신용기록을 유지하려면 모든 부채에 대해 최소한 요구되는 금액을 지불해야 합니다. 4. 가장 작은 부채에 집중하세요. 다른 빚에 대해 최소한의 지불만 계속하면서 가장 작은 빚을 갚는 데 최대한 많은 돈을 투자하세요. 5. 가장 작은 부채부터 없애세요. 가장 작은 빚을 갚은 후에 그 빚을 갚는 데 쓰던 돈을 그 다음으로 작은 빚에 적용하세요. 6. 과정을 반복하세요. 이 과정을 계속하여 제거된 각 부채에 대해 지불하던 총 금액을 목록의 다음 부채로 옮깁니다. 이 시스템을 사용해야 하는 이유가 궁금하다면 스노우볼 방법의 3가지 큰 이점을 고려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동기부여. 작은 빚을 빨리 갚으면 성취감과 진정감을 얻게 되고 이는 계속 갚으려는 동기를 부여합니다. 2. 단순화. 시간이 지날수록 관리해야 할 부채가 줄어들어 재정이 단순해질 겁니다. 3. 스트레스 감소. 부채가 줄어드는 것을 보면 재정적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통제력이 더 커집니다. 마지막으로 부채는 미래의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사용된다면 긍정적인 용도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하지만 이 부분에서는 투자의 이점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4장 기본 투자. 이번 장에서는 부를 늘리고 장기적인 재정 목표를 달성하는 데 중요한 도구인 투자의 세계에 대해 깊이 알아보겠습니다. 투자가 무엇인지, 다양한 투자 유형이 무엇인지, 그리고 현명하게 투자를 시작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면책 조항 또는 설명을 위해 이 내용은 투자 권장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재정적 결정을 내릴 때는 인증된 자문가와 함께 정보를 분석, 대조하고 검증하세요. 그러면 계속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투자는 미래의 추가 이익이나 수입을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자금을 다양한 수단에 분배하는 행위입니다. 투자는 인플레이션을 극복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부를 축적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투자에는 위험이 따르므로 시작하기 전에 기본 원칙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투자는 왜 중요한가? 투자는 당신의 돈이 당신을 위해 일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자 수입이 많지 않은 계좌에 돈을 저축하는 대신 투자는 부를 크게 늘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투자의 중요성은 1. 자산의 성장에 있습니다. 투자는 전통적인 저축 계좌보다 더 빠르게 돈을 늘릴 수 있습니다. 2. 인플레이션 극복 투자는 인플레이션율보다 높은 수익률을 제공하므로 돈의 구매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3. 소득 창출. 배당금을 지급하는 채권이나 주식과 같은 일부 투자는 정기적인 수입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4. 재정적 목표의 달성 투자를 통해 은퇴, 주택 구매, 자녀 교육 등 장기적인 재정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자가 자신의 돈을 보호하기 위해 알아야 할 3가지 핵심 개념이 있습니다. 이러한 개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험, 수익 및 다각화. 우리가 위험에 대해 이야기할 때 이는 투자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잃을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투자에는 어느 정도 위험이 따르며 일반적으로 위험이 클수록 잠재적인 보상도 커지지만 손실 가능성도 커집니다. 수익에 관해서는 투자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이나 손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는 투자 금액의 백분율로 표시됩니다. 마지막으로 다각화는 위험을 줄이기 위해 투자를 다양한 자산에 분산하는 전략으로 이해됩니다. 모든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않으면 시장 변동성으로부터 자신을 더 잘 보호할 수 있습니다. 어떤 유형의 투자가 있나요? 투자 방법은 다양하며 각 방법마다 특성과 위험 수준이 다릅니다. 가장 일반적인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행동. 회사의 주식을 매수하면 해당 회사의 소유권을 갖게 됩니다. 주식은 높은 수익률을 제공하지만 변동성이 크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2. 채권. 채권은 회사나 정부에 대출하는 대출입니다. 정기적인 이자 지급을 제공하며 주식보다 위험성이 낮습니다. 3. 자금. 상호보험. 이러한 펀드는 주식, 채권 등 다양한 자산에 투자하며 전문가가 관리합니다. 이러한 상품은 다각화를 제공하며 투자를 직접 관리하고 싶지 않은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4. 부동산. 부동산에 투자하면 임대 수입과 부동산 가치 상승을 얻을 수 있습니다. 상당한 초기 투자가 필요하며 다른 자산만큼 유동성이 낮을 수 있습니다. 5. 암호화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과 같은 디지털 통화는 변동성이 매우 크고 고위험 투자로 간주됩니다. 투자의 첫걸음. 투자를 시작하는 건 두려울 수 있지만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고려해야 할 몇 가지 기본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육 투자하기 전에 다양한 투자 유형과 그 작동 방식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세요. 세계 최고의 투자자 중 한 명인 워런 버핏에 따르면 위험은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모르는 데서 비롯됩니다. 그러니 투자하기 전에 먼저 스스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2. 목표를 설정하세요. 투자 목표를 명확하게 정의하세요. 은퇴, 자녀 교육, 추가 수입 창출을 위해 투자를 하고 계신가요?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명확히 아는 것이 중요하며 그래야 감정을 적절히 조절할 수 있습니다. 3. 자신의 위험 감수 능력을 평가하세요. 자신이 얼마나 많은 위험을 감수할 의향이 있는지 결정하세요. 귀하의 위험 감수성은 나이, 소득, 재정적 목표 등의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투자 계좌를 개설하세요. 투자를 시작하려면 중개 플랫폼의 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전통적인 방법부터 온라인 방법까지 다양한 옵션이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신뢰할 수 있는 은행에 문의하세요. 5. 적은 양부터 시작하세요. 투자를 시작하려면 많은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적은 금액으로 시작해서 점점 편안해지면서 투자 금액을 늘려가세요. 6.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하세요. 모든 돈을 하나의 투자에 넣지 마세요. 위험을 줄이려면 자산을 다각화하세요. 7. 모니터링하고 조정하세요. 정기적으로 투자를 검토하고 목표에 맞게 투자가 유지되도록 필요에 따라 조정하세요. 이러한 개념을 이해하고 단계들을 따르면 투자의 세계로의 여정을 시작할 준비가 잘 갖춰질 것입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워렌 버핏은 여러분의 멘토 중 한 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는 종종 사람들에게 위험을 줄이고 수익을 늘리는데 도움이 되는 지혜의 약을 공유합니다. 하지만 모건 하우젤이 그의 책 돈의 심리학에서 말했듯이 워렌 버핏이 어떻게 재산을 창출했는지에 대해 다룬 책이 200권이 넘습니다. 훌륭한 일은 많지만 가장 단순한 사실에 주의를 기울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버핏의 재산은 그가 훌륭한 투자자였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가 문자 그대로 어린 시절부터 훌륭한 투자자였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투자에서 좋은 수익을 얻는 데 결정적인 요소는 시간이다. 그래서 가능한 한 빨리 시작하고 첫 단계를 내딛는 것을 막는 부당한 비용을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고 미래를 바라보세요. 바로 다음 장에서 논의할 내용이죠. 5장, 장기 재정 계획. 이번 장에서는 미래의 재정적 안녕을 보장하는 데 중요한 측면인 장기 금융 계획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비상금을 쌓는 방법, 은퇴를 위한 계획, 보험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장기적인 금융 계획은 우리 인생 전반에 걸쳐 재정적 안녕을 보장하는 데 가장 중요한 전략 중 하나입니다. 젊은 시절 예상치 못한 사건에 대처하는 것부터 황금 같은 은퇴 생활을 보장하는 것까지 좋은 계획을 세우면 마음의 평화와 재정적 안정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이런 접근 방식은 현재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예상하고 준비합니다. 장기적으로 중요한 첫 번째 요소. 보완. 젊음은 종종 무적감과 시간이 우리 편이라는 인식을 특징으로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인생은 언제든지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실직, 건강 문제 또는 가족 비상 상황은 예상치 못하게 발생할 수 있으며 우리의 재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비상금을 갖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 기금은 임대료, 식비, 공과금 및 기타 기본 비용 등 3개에서 6개월분의 필수 비용을 충당할 수 있을 만큼 커야 합니다. 이러한 재정적 여유는 예상치 못한 사건에 대처할 때 대출이나 빚에 의존하지 않고도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들 수 있는 안전망 역할을 합니다. 또한 청소년기에는 적절한 보험을 고려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보험은 장기적인 금융 계획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으로 재정적으로 파괴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당한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줍니다. 어떤 종류의 보험이 있나요? 1. 생명보험. 당신이 사망할 경우 부양 가족에게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세요. 당신의 소득에 의존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은 중요합니다. 2. 건강보험. 의료비를 보장하고 엄청난 의료비로부터 보호해줍니다. 3. 재산보험. 집이나 차 등 귀하의 자산을 손상이나 도난으로부터 보호하세요. 4. 장애보험. 장애로 인해 일할 수 없는 경우 소득을 제공합니다. 올바른 보험을 선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귀하의 요구사항을 평가하세요. 당신의 재정적 책임과 당신에게 의지하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이 옵션을 비교하세요. 다양한 보험 제공업체와 상품을 조사하여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가장 우수한 보장을 찾아보세요. 3. 약관을 꼼꼼히 읽으세요. 제외사항과 보장 한도를 포함한 보험 약관을 이해했는지 확인하세요. 4. 상담자와 상의하세요. 어떤 유형의 보험이 필요한지 확실하지 않다면 안내를 해줄 수 있는 재무자문가와 상담해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생명보험,
장애보험은 상당한 재정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위기 상황에서 마음의 평화와 안정을 제공하여 재정적 걱정 없이 회복에 집중할 수 있게 해줍니다. 장기적으로 두 번째로 중요한 요소. 퇴직. 은퇴는 우리 모두가 미리 계획해야 할 인생의 한 단계입니다. 정부 연금에만 의존하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생활 방식을 유지하기에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릴 때부터 은퇴를 위한 저축과 투자를 시작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에 대비하려면 다음 사항을 고려하세요. 1. 정부 연금 계획에 대한 기여. 대부분은 의무이지만 미래의 소득을 확보하는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계획을 이용하면 저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세금상의 이점도 얻을 수 있습니다. 2. 계정. 개별 휴양. 이러한 계좌는 국가에서 만든 연금을 보완하여 은퇴 저축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세금 혜택을 제공합니다. 많은 젊은이들은 은퇴라는 주제를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들의 힘과 정신력으로 자신이 무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조지 클레이슨에 따르면 미래의 소득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로들을 보십시오. 그리고 당신도 그들 중 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젊음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과신하지 말고 미래지향적으로 생각하세요. 또한 미래를 위해 저축하는 것에 대해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일찍 저축하는 것에 세 가지 이점을 기억하세요. 1. 복합 성장. 복리란 투자 금액에 대한 이자뿐만 아니라 이전 이자에 대한 이자도 발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투자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돈은 더 많이 늘어납니다. 2. 보완. 재정적인. 은퇴를 위해 저축하면 은퇴 후에도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충분한 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3. 유연성과 자유. 좋은 은퇴 저축은 은퇴 후의 삶을 여행, 취미 생활, 가족과 함께 보내는 등 어떻게 보낼지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귀하의 재정은 단순히 월별 지출에 관한 것이 아니라 귀하와 귀하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익이 되는 부를 축적하는 것에 관한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세요. 이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논의하겠습니다. 6장 부를 축적하세요. 이번 장에서는 추가 소득 창출을 포함하여 부를 늘리는 전략과 가족 부를 축적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족의 재산이란 가족 구성원 모두에게 안정과 기회를 제공할 목적으로 가족이 공동으로 축적하고 관리하는 자산을 말합니다. 이러한 재산에는 부동산, 투자, 저축 및 기타 귀중한 자산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가족 부지를 짓는 일은 올바른 사고방식부터 시작하는데 두 가지 요소의 중요성을 둡니다. 1. 협력적 사고방식. 우리는 재정을 개인의 책임으로 보는 대신 모든 가족 구성원이 공동의 재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협력하는 관점을 취합니다. 여기에는 소득 공유, 재정 계획 논의, 투자 및 저축에 대한 공동 결정 내리기가 포함됩니다. 2. 목표. 흔한. 가족 전체에게 이익이 되는 재정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목표에는 주택 구입, 자녀 교육 자금 조달, 가족 비상기금 마련, 부모의 은퇴 계획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향해 함께 노력함으로써 가족은 강화되고 모든 구성원이 이익을 얻습니다. 반면 개인 소득에만 초점을 맞추면 가족 전체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각 구성원이 재정적으로 번영할지라도 공유된 비전과 협력이 부족하면 가족 집단 내에서 불평등과 취약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 가지 경고를 염두에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불평등과 원망. 그래서 일부 가족 구성원은 잘 지내는 반면 다른 가족 구성원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면 분노와 긴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는 가족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협력보다는 경쟁적인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습니다. 2. 지원 부족. 가족 자산이 없으면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구성원은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불필요한 부채로 이어질 수 있으며 재정 위기를 효과적으로 극복하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3. 기회의 상실. 계획과 협력이 부족하면 온 가족에게 이로운 투자와 성장 기회가 손실될 수 있습니다. 개인 소득은 유익하지만 집단적 재정 전략만큼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대가족이 없거나 가족과 가까운 관계가 없다고 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는데 방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당장 홀로 걸어야 한다면, 규율을 갖추고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면 여전히 많은 선택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 급여에만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필요에 맞는 부를 축적하려면 추가 수입 창출이 필요하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추가 소득을 창출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래에서 가장 흔한 것들을 설명하겠습니다. 1. 부동산 임대용 부동산을 매수하면 꾸준한 수동소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들지만 임대 수입은 추가 수입의 좋은 원천이 될 수 있습니다. 2. 배당금 투자 배당금을 지급하는 주식에 투자하면 주식을 매도하지 않고도 정기적으로 배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온라인 사업. 블로그, 유튜브 채널, 온라인 상점 등 온라인 사업을 만들면 사업이 확립된 후에 수동적인 수입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4. 로열티. 책을 쓰거나 음악을 작곡, 백만장자 마인드의 비밀. 성공과 실패에 대한 사고방식을 비교하고 재정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습관과 팁을 제시합니다. 13. 데이브 램지의 완벽한 돈 혁신. 빚에서 벗어나 재정 건강을 전반적으로 확보하고 돈에 대한 오해를 해소하는 현명한 방법입니다. 14. 데마르코의 백만장자가 되는 빠른 길, 부자가 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사고방식을 비판하며 빠르게 부자가 되는 길을 밝힙니다. 15. 나폴레온 힐의 생각과 성장 부유하고 권력 있는 사람들과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재정적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계획과 사고방식에 대해 가르쳐줍니다. 16. 로버트 키요사키의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그는 교육 시스템을 비판하고 회사에서 일하는 것과 꾸준한 수입을 위해 자산을 축적하는 것의 차이를 설명합니다. 17. 캐스 선스타인과 리차드 탈러의 젠틀 넛지. 우리의 선택 뒤에 숨은 심리를 분석하고 개인 재정을 개선하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18. 토니 로빈스와 피터 말룩의 더 웨이. 인생의 어떤 단계에서든 재정적 자유를 얻기 위한 성공 사례와 인생 교훈. 19. 헨리 하슬릿의 한 수업으로 배우는 경제학. 경제학을 기본 원칙으로 단순화하여 명확하고 지속적인 이해를 도모합니다. 20. 그레고리오 에르난데스의 처음부터 시작하는 고급 금융교육, 투자와 재정적 독립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실제 사례입니다. 21. 후안 마린 포조의 어리석은 사람을 위한 재정 재미있는 이야기를 통해 개인 재정 관리에서 흔히 저지르는 실수와 이를 피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22. 내 돈은 어떻게 쓰나요? 마르티 자발스 지음. 다양한 경제 상황에 맞는 솔루션을 제공하여 저축과 투자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23. 나탈리아 데 산티아고의 자신에게 투자하세요. 유머와 일화를 통해 일상 속에서 저축하고 투자하고 개인 재정을 개선하는 방법을 가르쳐줍니다. 24. 마틴 게테가 말하는 아무도 말해주지 않은 투자 경제적 변화를 재창조하고 활용해 혁신하고 번영하는 것에 대한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 25. 조던 벨포트의 늑대의 길 제품을 판매하고 거래를 성사시키고 비즈니스 세계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설득 및 협상 기술. 26. 다닐로 레이먼드가 가르쳐주지 않는 돈에 대한 지식. 수십 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신용, 부채, 저축 및 투자에 대한 실용적인 금융교육을 제공합니다. 27. 호드리고 올리베이라가 말하는 많은 돈을 저축하는 80가지 방법. 음식, 쇼핑, 여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비용을 절감하는 데 도움이 되는 80가지 팁을 담은 실용 가이드입니다. 28. 로버트 키요사키의 부잣집 아이.
똑똑한 아이들에게 기본적인 금융 개념을 가르치고 정보화 시대에 성공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29. 소피아 마시아스의 작은 자본가 되지. 명확하고 재미있는 예를 통해 저축, 투자, 소득 관리를 위한 효과적인 도구를 소개합니다. 30회 저 바보는 부자인데 나는 부자가 아닌가? 로버트 스캐민의 작품입니다. 우호적인 부의 열쇠를 알아보고 오래된 규칙을 깨고 백만장자가 되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31. 세스 고딘의 퍼플카우, 퍼펠카우. 마케팅과 제품에 대한 혁신적인 사고방식을 통해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32. 이익은. 첫 번째는 마이크 미칼로비치가 맡았습니다. 사업을 통해 효과적으로 돈을 벌기 위한 실용적인 팁과 사례 연구. 34. 돈과 양심. 우리의 돈은 누구를 위해 쓰이는가? 저자 조한 앤서니 멜레. 우리의 소비 습관과 그것이 재정적,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의 중요성을 생각해 보세요. 34. 동물의 영혼. 조지 에이커로프와 로버트 실러의 저작물입니다. 인간 심리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세계 자본주의에서 그 중요성을 분석합니다. 35. 필 라이트의 네버톱. 나이키 브랜드를 만드는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과 기업가, 정신에 대한 고무적인 이야기입니다. 36. 비트코인 패턴. 돈의 역사와 비트코인이 경제 위기의 해결책이 될 수 있는 이유. 37. 마리아나 마주카토의 사물의 가치. 특정 경제 주체가 모호한 가치 개념을 통해 어떻게 수익을 극대화하는지 살펴봅니다. 38. 로빈 샤르마가 말한 타이틀이 없는 리더. 어떠한 직업적 위치나 개인적 상황에서도 리더십을 발휘하고 최선을 다하는 방법을 가르쳐줍니다. 39. 스티브 잡스. 월터 아이작슨의 리더십 교훈. 애플 창업자의 삶과 경력을 바탕으로 한 리더십과 혁신의 교훈. 40. 데이비드 고메즈의 고드. 프리티 앤드 프라이스. 좋고, 예쁘고, 비싼, 가격만으로 경쟁하지 않고 시장에서 차별화를 구축하고 전달하는 방법. 41. 애슐리 벤스의 앨런 머스크. 비즈니스계에서 머스크의 성공과 혁신에 미친 영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42. 조시 카우프만의 개인 MBA. 값비싼 MBA 학위 없이도 필수적인 비즈니스 관리 개념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43. 토니 로빈스의 언브레이커블. 경제적으로 불확실한 세상에서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고 성공하는 전략. 44. 레이 달리오의 원칙. 가장 성공적인 투자자 중 한 명이 개발한 인생과 사업에서 성공하기 위한 원칙입니다. 45. 레이 달리오의 새로운 세계 질서에 맞서기 위한 원칙. 제국과 국가의 흥망을 설명하는 경제적, 정치적 순환을 분석합니다. 46. 벤저민 그레이엄의 현명한 투자자. 투자에 관한 최고의 책 중 하나로 간주되며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방법을 가르쳐줍니다. 47. 메리 버핏과 데이비드 클라크의 버핏론, 버프탈러지. 가장 성공적인 투자자 중 한 명인 워렌 버핏이 돈을 어떻게, 어디에, 언제 투자하는지 공개합니다. 48. 워렌 버핏의 도, 타우 오브 오런 버피트, 메리 버핏과 데이비드 클라크 지음. 버핏의 투자 습관을 사고와 분석의 관점에서 살펴보세요. 49. 피터 린치의 월가의 영웅. 비전문 투자자가 쉽게 얻을 수 있는 정보를 활용해 전문가보다 더 나은 성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50에스더 두플로와 아비집 바네르즈의 빈곤 제고. 이는 빈곤에 대한 우리의 사고방식을 바꾸고 빈곤을 완화하기 위한 새로운 관점을 제공합니다. 51. 바론 에이스모글로와 제임스 로빈슨의 국가는 왜 실패합니까? 국가의 성공과 실패 뒤에 숨은 경제적, 정치적 이유를 살펴본다. 52. 그레고리 맨큐의 경제학 원리. 이는 여러분이 경제 세계를 이해하고 해당 분야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참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